여기에 보시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감각과 직관을 주로 쓰는 유형들은 인식을 해서 행동을 해서 외향으로 나가든 내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유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사고와 감정을 써서 판단을 통해서 행동을 해서 외향, 내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렇게 감각과 직관으로 들어와서 인식을 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사고와 감정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감각과 직관에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잠재의식에서부터 이렇게 표면의식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 표면의식에서 사고와 감정으로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단을 해서 인식을 하고 감각과 직관적으로 조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감각과 직관, 사고, 감정을 쓰는 주체가,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는 주체가 자기란 얘기죠. 자기의 주체성이 확립이 돼 있어야만이 감각과 직관, 사고, 감정에 편중되지 않은 조화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내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표는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표가 되겠죠. MBTI 심리 유형 16타입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반을 뚝 갈라서 여기 위에는 내향형이 되고요. 이 I자, 그 다음에 이 E자는 외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을 이렇게 갈라서 왼쪽은 감각이 되고 오른쪽은 직관이 되고요. 또 여기에서 밑에 이렇게 가쪽으로, 양쪽 가쪽으로는 사고의 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이거는 판단을 주로 쓰는 타입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두 줄은 인식을 주로 쓰는 타입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중첩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네 타입이 가장 기가 예민한 타입들이고, 그래서 관형에 가까운 유형들이다. 그래서 기를 가장 잘 느낀다. 원기수기와 후편에 기공치료적인 수기법을 쓰는데 엎어주기 또는 감싸주기, 잡아주기를 쓴다 그랬죠. 가장 잘 통하는 유형들이란 얘기죠. 이 유형들이. 그 다음에 가장 안 통하는 유형들이 바깥쪽인데 가장 둔감한 유형들이 네 구퉁이의 유형들이라 그랬죠. 또 두 번째로 예민한 유형들이 여기 위에 두 타입, 그 다음 밑에 두 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쪽에 두 타입이 되고, 그래서 가장 잘 통하는 유형, 그 다음에 위에 두 타입,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통하는, 그 다음에 양쪽 두 타입, 그 다음에 네 구퉁이가 가장 둔감한 유형들이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ISTJ형이라고 한번 좀 보죠. 성격, 유형, 진로 및 업무 스타일, 심리적 기능, 보완할 점 좀 세워놓고 보시고요. 이 밑에 이런 것을 보시면 내향적 감각형입니다. 감각을 주기능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한번 16개 유형을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이것도 내향적 감각형이죠. 여기에 유형, 진로, 심리적 기능, 보완할 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네 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향적 직관형이죠. 이것도 내향적 직관형입니다. 세워놓고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위에는 내향적 감각형 두 개는, 이거 오른쪽 두 개는 내향적 직관형이란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저기 여기에서 내향적 감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센싱이라고 하는 S가 주 기능이 되고요. 이 감각과 정반대가 되어지는 것이 직관이거든요. 그래서 직관은 열등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감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부기능은 이 사고를 쓰거든요. T라고 하는 이 싱킹이라고 그러나요? 이 사고가 부기능이 되어지고, 그 다음 사고와 반대 개념이 감정이죠. 감정이 3차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감각, 이 두 개는 직관 확인을 해봄으로써 주기능과 열등 기능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ISTP형, 이것도 내향적 사고형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SFP형은 내향적 감정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ISTP형은 사고가 주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기능은 감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사고하고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이 감정이거든요. 감정이 가장 열등기능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 감정 ISFP형을 얘기하죠. ISFP형도 마찬가지로 감정이 주기능이란 얘기죠. 필링. 이 감정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이 사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가장 열등기능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타인을 신뢰하고 비판을 하지 못함. 이 사고적이지를 못하니까요. 쉽게 마음이 상해서 물러나는 경향이 있음.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하는 능력과 객관적 분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다시 말하면 감정을 주기능으로 쓰고 그 다음에 감각을 부기능으로 쓰고 또 감각이 부기능이니까 감각과 대척점에 있는 직관이 3차 기능이고 그 다음 필링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열등기능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열등기능이 가장 심리적으로 보완할 점이란 얘기죠. 이것이 필링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고의 기능, 즉 논리적인 것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해줄 때 변화하라고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코칭에서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하나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INFP형이 내향적 감정형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것도 역시 내향적 사고형이 되겠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ESTP형을 한번 보죠. 이거는 외향적 감각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감각이 주기능이란 얘기죠. ESTP형, 이 감각이 주기능이다. 즉 S가. 그러면 감각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직관이죠. 직관이 가장 열등기능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부기능으로서는 사고를 쓰게 되고요. 사고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이 감정이지 않습니까? 감정이 이제 부기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외향적 감각형인데 감각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이 직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직관, 큰 그림을 그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너무 사실적인 감각에만 매여 있고 크게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보완할 점이고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ENFP형 한번 세워놓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ENTP형, 이것도 외향적 직관형이 되겠고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ESTJ형, 이것이 외향적 사고형입니다. 여기 사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고를 주기능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사고를 주기능으로 쓰면 사고와 대척점에 있는 감정이 열등기능이다. 가장 여기에서 보면 변화와 새로운 시도, 추상적 이론 등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일 중심으로 나갈 수 있어 타인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코칭을 심리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외향적 감정형 ESFJ형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ENFJ형 외향적 감정형이죠. 이것도 감정을 주기능이다 얘기죠. 그러면 감정과 반대되는 것이 사고가 가장 열등기능이다. 이 논리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ENTJ형 한번 좀 세워놓고 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심리 유형을 공부를 해봄으로써 마음으로써 마음을 관하라, 또는 주시하라, 관하라, 뭐 이렇게 합니다만 이건 알아차리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알아차리라는 얘기냐? 그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라고 하는 판단과 인식을 하는 것이 자기 주체거든요. 자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체성,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러한 직관과 감각, 사고 또는 감정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 기능을 잘
알아야 자유자재로 활용이 가능하듯이 이런 심리 유형을, 심리 분석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주 기능과 부기능, 그 다음에 3차 기능, 열등 기능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러한 3차 기능과 열등 기능이 잠재의식에 가서 응어리로서, 부정적 감정으로서 또는 부정적 관념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만 하면 오히려 더 창의성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는 국선도 단전 행공 방법으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